날짜는 잔금 청산일 97년 4월 30일로 명확해요. 나오죠. 여기 사례를 보시면 네. 네, 오늘은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비과세가 되고, 그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3년 이상 보유해야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언제 취득을 해서 언제 양도를 했냐, 그래서 보유기간이 얼마냐, 이걸 따지는 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그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냐, 이거를 다 결정하는 문제가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본문 내용을 먼저 보시기 전에 이제 사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시현은 채널로부터 임야를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할 때 당시 계약서는 분실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안시현이 96년 9월 4일에 등기 접수. 계약서는 분실했지만 등기는 뭐 당연히 이제 접수한 날짜가 나오겠죠. 그리고 안시현이 97년 3월에 1년이 안 돼서 이제 김세력이 3억 원에 매도를 했어요. 3억 원에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각 지급받기로 했고요. 잔금은 97년 4월 30일에 지급받았네요. 그 다음에 안시현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3억 원에 매도를 했으면서도 양도가액 9천만 원에 양도를 했다라고 이제 신고를 한 거죠. 취득가액 나는 9천만 원에 취득을 했었고, 그 다음에 양도도 9천만 원에 양도. 3억 원에 사실은 양도를 했는데 9천만 원에 양도한 걸로 해서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양도 차익이 없으니까 세액은 0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시현으로부터 임야를 매수를 했던 김세리는 나중에 이제 박세별에게 이거를 팔게 돼요. 얼마에? 6억 원에 판매를 양도를 하게 되고, 이때 이제 김세리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니까 이제 자기가 취득했던 가액인 3억 원을 기재해서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불법이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면, 안시현은 세무서에 9천만 원에 양도했다 라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는데, 그러면 김세리도 9천만 원에 취득을 했다. 이쪽에서 9천만 원에 양도했으니까 9천만 원에 취득을 했다. 이렇게 해야 이게 딱 조화를 이룰 수 있는데, 김세리는 3억 원에 취득을 했다. 9천만 원에 취득했다는 걸 3억 원에 취득을 했다라고 신고를 해요. 그러면 이게 불일치하잖아요. 그래서 과세관청이 조사를 하게 되는데, 보니까 안시현이 잘못 신고를 했었네. 허위로 신고를 했었네. 이제 드러난 거죠. 따라서 과세관청은 안시현에게 97년으로 기속되는 양도세를 부과 고지를 한 거예요. 즉 양도차익이 0원이 아니고 3억 원의 김세리에게 양도를 했었으니까, 그죠? 양도차익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게다가 이제 보유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왜 2년이 지나지 않았죠? 안시현은 96년 9월 14일에 등기 접수해서 이때 취득했다가 97년 3월경에 양도를 했으니까 1년이 안 됐죠. 어쨌든. 네. 그래서 50% 세율을 매겨서 과세 고지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안시현은, 아니 매도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양도세를 부과하는 거 어이가 없다. 왜 그렇죠? 과세 10년, 보통 이제 5년인데 양도세 이제 신고한 부분이 있으면 5년, 무신고는 7년, 허위, 사기, 기타 부정한 범위 있으면 10년까지인데, 아무리 그 길게 잡아도 10년이 지났으니까 이것은 위법하다라고 해서 불법을 했던 것이죠. 자, 안시현이 양도세를 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이거를 이제 본문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게 양도세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이거는 뭐 다 아시는 거죠. 2년 이상. 따라서 얼마나 보유를 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유 그 기간을 따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보유기간이라는 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 당연하겠죠. 근데 이제 언제 취득한 걸로 볼 것이냐.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아파트를 계약을 한다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리고 잔금 지급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각각 시간적 간격이 있어요. 단 하루에 이걸 다 이루어지지는 않죠, 보통. 따라서 시간적 간격이 있는데, 그럼 언제 자산을 취득한 걸로 볼 것이냐, 언제 양도할 것을 볼 것이냐, 이것인데, 보통은 이제 그 일반적인 경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즉 이건 뭐죠? 잔금 청산한 날이고, 잔금 만약에 이제 등기를 먼저 했다. 잔금 청산부터 등기를 빠르다 그러면 등기일을 지키시고,
둘 중에 더 빠른 날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금 치른 날이 양도, 취득 또는 양도한 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가 건축한 거는 사용 검사 필증 교부일. 근데 만약에 사실상 사용한 날이 많다. 그러면 사실상 사용일 이렇게 되면 상속증여는 상속 개시된 날, 증여받은 날, 그죠? 수용된 날, 뭐 대금 청산, 수용 개시, 소유가 이전 등기 빠른 날 이렇게 되고 만약에 그 대금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경우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렇게 이제 취득시효 양도시기를 이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 하느냐 그거는 뭐 잔금 청산한 날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그 잔금 청산한 날에 좀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자, 절세 팁이라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금 청산일 또는 등기일지 빠른 날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양도 시기는 조절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양도할 때 언제 그러니까 양도를 보통 이제 만약에 그 예를 들어 2013년 2월 3일에 취득한 건물을 7천만 원 양도 차익을 이제 넘기고 2015년 2월에 양도하는 경우와 2월 4일에 하는 경우와 2월 2일 하는 경우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2015년 2월 4일로 하면 2년 이상 보유한 거죠. 그죠? 2013년 2월 3일에 취득한 거를 2015년 2월 4일에 양도한 거다. 그 양도한 거를 2015년 2월 4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죠? 잔금 지급을 그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것이므로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 세율 24% 7천만 원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세금이 한 1158만 원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다른 공제는 생각하지 않고 할 때 대충 이 정도 나오는데 만약에 2월 2일을 잔금 지급일로 한다 그러면 1년 이상 2년 미만 이제 2년 미만 보이기 때문에 40% 세율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24%가 적용이 될 때하고 40%가 적용이 될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세금이 2,800원 2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그죠? 대략 계산해봐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요. 따라서 이렇게 그 2년 이상 또는 뭐 3년 이상 이런 그 경계선상에 있을 때는 잔금 지급을 조금 미룸으로써 또는 잔금 지급을 좀 늦춤으로써 이제 이 세율이 확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례에서요. 우리가 보면 그 안시현이 임야를 양도한 날짜는 잔금 청산일 97년 4월 30일로 명확해요. 나오죠 여기 사례를 보시면 안시현은 97년 4월 30일에 각각 지급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취득 시기 그러니까 양도한 시기는 잔금 지급받은 날로 이제 명확한데 다시 보시면 안시현이 김세리에게 언제 97년 4월 30일에 잔금 청산한 날, 이날이 이제 양도한 날이 되겠죠. 안시현 입장에서 보면. 취득한 날은 언제? 취득한 날 보면, 계약서는 분실해서 뭐 잔금 언제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등기 접수는 언제? 96년 5월 14일 날 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경우에, 그러니까 안시현은, 만약에 계약서는 분실했지만, 94년 8월 29일자로 잔금을 지급을 했다. 그죠? 이러면서 이제 영수증을 제출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양도하기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되는 거예요. 왜? 94년 8월 29일에 잔금을 지급했으면 2년 이상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50% 세율이 아니라 기본세율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거죠. 근데 이게 과연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법원은 계약서도 제출하지 못하면서 만약 잔금 지급한 증거로 영수증 제출했는데 그것도 표시가 훼손이 돼 있어서 잔금 대금 청산일을 특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만약에 잔금을 지급해서 그 취득 시기가 어떻게 되지? 잔금 지급일 그러니까 대금 청산일 또는 등기 접수 중에 빠른 날이라고 했는데 안시현은 이 영수증 94년 8월 29일 날 잔금 지급했다면서 제출한 이 영수증이 대금 청산한 날로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영수증이 훼손되어 있으니까 또 계약서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해 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거는. 근데 지금 명확한 거는 뭐예요? 등기 접수일. 등기한 날, 등기 접수일인 96년 9월 14일. 이거는 그러면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97년 4월 30일 매도. 이제 안시오 누구한테? 어, 이 김세리한테 매도한 날, 자금 창사한 날. 그러니까 자기가 취득한 날은 이 만약에 계약서를 갖고 있었으면 94년 8월 29일 이거를 이 날짜를 인정받으면 2년 이상 보유한 셈이 되니까 기본 세율 적용한 세율이 확 낮아지니까 세금이 낮아질 텐데 그 계약서 없으니 어떻게 해요? 등기 접수일인 96년 9월 14일로만 취득을 인정을 받았고 취득한 걸로 양도한 거는 97년 4월 30일이니까 1년이 채 안 되죠. 그래서 네, 이 그 최고세율이 적용이 됐던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러면 좋다. 그거는 뭐 내가 어쩔 수 없는데 그러면 내가 양도한 다음부터 10년이 지나서 과세를 당한 거는 이제 위법하다. 10년까지만 할 수 있는데 과세가 10년 넘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97년에 매도를 해서 양도를 했기 때문에 97년으로 귀속되는 양도소득이거든요. 그래서 97년으로 귀속되는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그 소득세 확정 신고가 그 다음 해 5월 31일까지잖아요. 5월달 그 다음에 98년 5월달인데 그 다음 날로부터 5월 30일 다음 날로부터 10년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국가는 그렇다 10년 2008년 5월 31일까지 안시연에게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언제 부과해서 2008년 5월 30일 안시연에게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라고 판결을 했던 것이죠. 자,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건 뭐예요? 안시현이 언제 취직했냐? 그러니까 취득한 94년 8월 29일자 이날 잔금 지급했다는 것만 입증할 수 있었으면 세율이 확 낮아지죠. 2년 이상 보유로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세금 확 줄어들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그 증빙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양도세를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 이런 그 계약서라든지 지출 증빙 이런 거를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시현처럼 3억에 양도를 했으면서 9천에 양도했다.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려고 이렇게 9천에 양도를 했다.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래 뭐 5년, 7년 이렇게 좀 그러니까 무신고한 7년, 뭐 다른 거 소득세 신고한 게 있으면 이제 5년인데 허위로 했기 때문에 이게 10년으로 늘어난 거예요. 뭐가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허위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1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가산세, 그죠? 가산세와 함께 엄청난 세금負担을 맞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